소란입니다. It's Me Time은 일, 육아,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미국 워킹맘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째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워킹맘이 소소한 미국 생활과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TimeTalks로 DM을 보내주시거나 M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네, 소라님, 다시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이삿짐을 대충 다 풀고 이제 서서히 나가서 주말을 좀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뉴욕에서 살다가 뉴저지 약간 서버브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하우스워밍 집들이 다녀왔어요. 아, 그러면 그 친구가 이사 갔다고 하고서는 그 맨하탄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한 거예요, 파티를? 네, 저희 친구 그룹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서 나간 친구거든요. 같이 2층 집에 이렇게 백야드도 있고, 이제 아기가 4살이 돼가지고서 나갔는데, 저희한테 이제 서버번 라이프가 어떤지 보여주겠다 하고서 바베큐 뒤뜰에서 하고, 풀 같은 것도 셋업 해가지고서 아기들 놀 수 있게도 하고, 뭐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이런 게 이제 도시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 모두 막 부럽다고 이제 지하에 스토리지도 있고 패밀리룸 이런 것도 있고 썬덱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럭셔리 리빙이죠. 저희한테는 없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구경 잘 하고 잘 놀다가 왔어요. 아, 소라님은 그러면 이전에 뉴저지 사실 때는 그런 싱글하우스에 사신 건 아니었던 거죠? 네, 저는 계속 아파트에만 살았어가지고서 이제 그런 싱글 하우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좀 걱정도 있고 그런데 살아봤으면은 할 텐데 이제 관리하는 거, 뭐 메인터넌스 이런 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 친구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는 뉴저지, 저도 맨하탄 살다가 이제 아이 낳으면서 뉴저지로 왔을 때는 처음에 콘도에서 지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한 9살 이렇게 될 무렵쯤에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싱글하우스로 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당연히 아파트 같은 데서만 살고 그랬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쓰레기 처리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막 잔디며 이런 거 다 깎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사람 관리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벌써 또 이렇게 사는 게 한 8년쯤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도 곧 이사 좀 생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싱글하우스 라이프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선 조용하기도 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친구분처럼 풀장도 있고 이러면 아이 키울 때는 너무 좋을 것 같긴 하죠. 네, 막 패밀리룸도 이제 아기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플레이룸 같은 거도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못 돌아갈 것 같다고. 소라님도 이제 몇 년 후에 또 다시 나오세요. 진짜 가고 싶은데 이제 그건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집이 크고 또 조용하고 여유로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커뮤트장 출퇴근 생각하면 약간 좀 망설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맞아요. 우선은 맨하탄으로 다시 나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정착을 하신 다음에 그죠, 천천히. 네. 그럼 보미님은 어떻게 주말 보내셨어요? 저희는 요새 너무 덥잖아요. 지금 한국도 엄청 더웠다가 지금 또 갑작스럽게 비 계속 온다는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여기도 막 100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저희는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거 워낙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거의 여름방학 때는 뭐 1, 2주에 한 번씩은 꼭 해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일요일엔 비 온다고 했었고 해서 토요일 날 해변을 가기로 해서 이제 친구네 가족하고 같이 가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렇게 가면은 잘 놀고 어른들도 같이 캐치업하고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우선은 나갔다 오는 것 자체로 숨통도 트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릴렉싱 되는 기분? 그래서 즐겁게 잘 갔다 왔어요. 듣고만 있어도 좋은데요. 저희도 비치 한번 가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이 뉴욕, 뉴저지에서 갈 만한 해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많이 안 가봐가지고 애들이랑은. 맞아요. 특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가서 집에 있으면 사실 요즘 아이들 뭐 거의 디바이스나 TV 보고 이러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나가면 좀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맨하탄 사는 분들하고 이 뉴저지 쪽 사는 분들이 가는 해변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뉴저지 안쪽 그 해변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변들이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 특집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변 가서 가끔씩 이제 책도 들고 가가지고 읽기도 하거나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는 이 주변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고은미 저자가 쓴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이 책을 좀 읽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구나 내용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티스트 웨이하고도 좀 결부가 되어가지고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내용 중에서 삶은 덧셈보다 뺄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아티스트 웨이도 그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약간 뭔가 시간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하나 바쁘게 보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지금 바쁘게 사는 뭐 엄마들 워킹맘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올곧이 나한테 좀 집중하고 쉴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서 그거랑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 에피소드를 듣고서는 뭔가 계속 찾아서 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갖게 됐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머리와 마음을 잠깐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에 바다 보면서 잘 멍 때리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반대로 이게 주말에 계속 이제 아기랑 놀아야 하고 막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에 출근을 하는 길에 좀 약간 숨통 트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막 일찍 출근을 못 했는데 그래도 굳이 오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에 천천히 마시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제 시간 보내고 왔는데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는 길만 해도 막 머릿속에 되게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 막 찾던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고 비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일도 이제 다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맨하탄으로 이사 가고 나서 출퇴근할 때 걸어가세요? 아니면은 메트로 타고 가세요? 아직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맨하탄에 오면 그걸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걸어서 사무실에 출근을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 근데 오히려 지하철을 이번에 이제 한 번에 오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은 걸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사무실에 올 수 있는 그 엑싯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돌아서 그리고 왜 커피도 여기는 이제 주문하면 물어보잖아요. 막 테이크아웃 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시고 가겠느냐. 그래서 마시고 간다 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컵에 이제 따라서 주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컵에 이제 카푸치노 한 잔을 받아서 천천히 먹고 왔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남편분하고 출근하기 전에 그 커피숍 그 데이트 하시잖아요.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약간 살짝 바뀐 게 아기랑 같이 이제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조금 같이. 저희는 이제 이렇게 결혼 전에 달리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선물로 이제 조깅 스트롤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2년은 아기가 그거만 타면 막 싫어하고 이러더니 이제 타는데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랑 같이 뭐 한 4, 그러니까 40분 정도 이제 조깅하고 태우다가 같이 커피 마시고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남편이 뭐야 병원 어포인먼트에 있어가지고서 같이 못해가지고 저 혼자 그리고 목금토일 이렇게 계속 이제 재택하고 이제 주말 보내다 보니까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 좋다. 근처에 그러면 공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네, 집이 이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데 센트럴 파크가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아기가 또 좋아해줘가지고서 아침 되면 이제 막 런 막 이럽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때 초반에 소라님이 원래가 조깅이 취미였다. 근데 아기 낳고선 그게 끊겼다 그랬는데 약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작으로 아이를 끌어당겼네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이제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도 데려가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남편도 이제 좋아 보였는지 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산책 좋아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저도 걸었고 코비드 기간에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 보이면 남편도 슬금슬금 나와서 같이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기. 뭐 이게 조금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뭐 여튼 시작은 했는데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죠. 응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아티스트 웨이 책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오늘은 그거에 연결해서 조금 더 우리 바쁜 엄마들의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내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집안일 하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워킹맘들한테는 정말 절실한 주제죠. 이제 집안일을 하다 보면 내 시간이 뭐가 없고 퇴근 후에 집안일 마치면은 쓰러지기 일쑤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소라님은 최근 이사도 하셨고 해서 이 집안일, 매일 하는 집안일에 더해서 이제 정리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오늘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항상 이제 집안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설거지, 빨래, 뭐 아이들 케어, 요리 뭐 이런 시간들인데 소라님 보통 이런 시간을 어떻게 뭐 어느 시간대에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애를 가지기 전부터도 둘 다 집안일을 못 해가지고 서로 미루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랬었거든요. 이제 뭐 요리, 빨래 이런 걸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어가지고서 그렇게 빨래가 쌓였다, 뭐 설거지가 쌓였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거에 뭐라 해야 되나 쌓여 있어도 괜찮고 이랬어요. 그래도 뭐 TV 보고 버티다가 못 버티는 자가 하는 것이다. 약간 맞아. 정석. 부지런한 사람이 항상 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더 깨끗한 사람이 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약간 이랬는데 이제 애가 생기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기가 아직은 저를 더 많이 찾아요. 사실은 이제 집에 가면 저녁 시간 되면 그렇죠. 저한테 이제 하루 종일 못 보다 보니까 많이 안기고 놀아달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은 뭐 남편이 요리를 하게 되고 저는 애랑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저녁 먹고 나면 빨래, 설거지 같은 거는 제가 하고 이제 남편이 대신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소포를 픽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요리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은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제 요즘은 왜 반찬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큰 대청소나 이런 거는 이제 맡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는데 정말 이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앉아가지고 이걸 내가 하자 누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하면은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결혼 전에 뭐 그런 얘기를 나누는 예비 부부도 많다고는 하는데 누가 뭐 어떤 걸 해 말로 이렇게 정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둘 다 조금 깔끔한 편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집이 항상 좀 정돈돼 있고 자기 자리 잘 정돈하고 왜 옷장도 매장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색깔별로
그리고 서랍도 딱 열면 이렇게 각 맞춰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약간 그런 정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사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크게 각자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문제가 없다가 정말 아이를 낳고 나는 순간 거기에 더해져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샤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도 그렇고 하다 보니 이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걸 나눴어도 제대로 지키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이를 낳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또 둘 다 맞벌이고 하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저 또한 하다 보니 굉장히 몸이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첫째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둘째 아이가 둘이 있는 상태에서 뭐 항상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설거지 싹 해야 되고 막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그걸 못 버텨가지고 한동안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쓰레기 버리는 건 남편이 어느 순간 맡아서 하게 되고 빨래 돌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를 빨래를 받아 놓으면은 각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이제 막 내에서 빨리 치워라 말아라 하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참 크게 문제는 없는데 누군가가 꼭 그거를 끝까지 완벽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전에 원장은 남편분을 모셔서 정리하는 법을 따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둘 다 정말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불행하게도 제 눈엔 더 먼저 띄는 거예요. 저거 좀 빨리 없앴으면 좋겠고 빨리 분리수거 좀 하러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좀 약간 제가 억울해요. 그런데 맞아요. 저도 잔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속편하고 또 빠른 거예요. 그 빨리빨리 하는 그런 이제 한국인의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손으로 그냥 해치우는 게 더 빠르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좀 그러긴 한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남편 이제 중국 사람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집안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한국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해야 되나? 어머니께서 원래 일을 하셔가지고서 요리는 여자가 많이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약간 이런 관념은 그나마 좀 덜해가 저녁은 그냥 사 먹은 것들이 좀 오픈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제 요리도 제대로 잘 안 해먹고 이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하면서 이제 이번에 오셔서 가시는데 잔소리를 많이 들었죠. 아, 친정 엄마께서요?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아는 그 중국 친구도 그 집도 아빠가 그렇게 요리를 했었나 봐요. 중국 아빠들이 요리를 많이 하는 집들이 많다고 그 친구는 그러던데 그래서 아빠가 해준 요리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희랑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왜 엄마 밥상이 그립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저도 이제 주말에 찾아갔던 친구가 사실은 이제 부인은 중국 사람이고 이제 남편은 여기 미국에서 이제 백인 남편인데 그 친구 부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한 2주, 한 달 정도 있다 가시고 저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아버님께서 바로 앞치마를 메고 본격 요리를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말은 안 했는데 네, 진짜로.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가 봐요. 그 친구도 그렇고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는 근데 다시 한번 속으로 놀랐어요.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이렇게 떠나서 저희 남편은 되게 깔끔한 편이고 청소도 되게 잘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요리는 잘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저도 잘하는 축에 들지는 않는데 엄마께서 워낙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셨던 분이고 그 먹는 게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이게 미국에 와서는 전화해서 그 요리법 다시 물어보고 제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바쁘니까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좀 적게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의 그냥 개인적인 철칙을 세운 게 있다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거나 중요하거나 그런 일은 진짜 한 번에 하나씩
해서 몰입을 해서 하려는 편이고요.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저한테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그거를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거 들으면서 하고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그 전날 밤에 뭐 쌓여진 몇 가지 그릇들을 얼른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그때 음식을 하면서 부엌 정리를 되도록이면은 같이 해서 좀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그날 점심이나 저녁에 먹을 것들 메뉴를 빨리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대강 그런 고기류나 이런 걸 사가지고 저는 좀 양념을 해놓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찜닭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그러면 아침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불고기 거리를 해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냉동실에 있는 필요량의 이 찜닭들을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면 저녁 무렵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어 있어서 저녁에 이제 음식할 때 빨리빨리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주말에 약간 뭐 육수 같은 것도 미리 해가지고 그걸 얼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고마운 거는 그 팩으로 육수 뭐 멸치들 모아놓은 그런 재료들을 팔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그런 것들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자. 그리고 저도 소라님처럼 반찬 가게에서 반조리 음식 배달하는 거 종종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미리 주문을 해놓고 그러면 약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도착하는 걸로 해놔요. 그러면 뭐 월화수는 제가 했던 것들로 해가지고 뭐 최대한 저녁거리나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면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럴 때는 딱 그때 무렵에 그 반찬 가게 음식들이 오니까 그때는 좀 편안하게 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도록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빨래 같은 것들은 각자 뭐 회의가 끝나서 시간이 잠깐 나면 그 빨래감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거를 좀 개다가 일 하러 다시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시간 날 때 가가지고 이어서 개고 그런 식으로 뭔가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이 주요 일이 되지 않게 하자. 나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집안일을 대하고 있어요. 짜투리 시간 사용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아기가 잠들면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쉬지 않고 이제 아기가 잠들고 나면 뭐 9시부터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이불 개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차라리 애가 깨있을 때 집안일을 많이 하자. 그래서 애가 자면 우리도 같이 그냥 쉴 수 있게 그게 그냥 소파에 앉아있고 TV 보는 시간이더라도 이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애가 깨있을 때 설거지 한 사람은 설거지하고 뭐 한 사람은 빨래 개고 애 앞에서 아니면 이제 세탁을 할 때도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노는 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세탁문도 열고 뭐 버튼도 누르고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놓고 아기가 자는 순간부터는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남편도 차라리 애가 자면은 쉬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옆에서 막 일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이렇게 막 바닥도 닦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같이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거 깨끗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크면 사실은 그렇게 뭐 샤워 같은 거 시킬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빨래 같은 거 하면은 다 서랍에 이제 넣어주고 막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각자 알아서 자기 빨래들 찾아가서 정리하라고 하고 정리하는 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방 청소하는 것도 다 해주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너의 방을 이니까 어쨌든 치우는 거는 너의 몫이니 책임감을 기를 겸 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자기 전에 웬만한 거는 청소하도록 하고 뭔가 아이들을 좀 잘할수록 분담을 좀 시키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타다 주고 빨래도 개주는 그날이 그리고 오길. 한 둘째 아이 경우에는 한 8, 9살 무렵 되니까는 자기도 하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요. 뭐 이런 디스워셔 같은 거라든지 그러면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 이제 제대로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스스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걸 하고 뭐 $1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용돈도 주고 뭐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스스로 한다고 하니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밥 차리고 이럴 때도 아기 때는 뭐 당연히 차려놓고 이제 먹이는 거지만은 이제 클수록 어쨌거나 다 같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준비는 저희는 뭐 제가 요리를 하더라도 남편이 옆에서 고조를 좀 해주거나 준비하는 건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꼭 불러가지고 물컵 준비하고 이제 식판 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기 뭐 그런 것들 놔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일부러 저는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 먹은 것도 이제 싱크에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미리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좀 이와 동시에 가사에 대한 부담감도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머리를 쓰면서.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제 집안일을 가르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같이 나눌 때 보면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렇게 막 잘하는진 않잖아요. 여자들이 꼼꼼하니까. 엄마들이 훨씬 더 꼼꼼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 맡긴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장 보는 것도 이렇게 시켜도 제대로 못 싸우고 써 있는 건데도 왜 못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남편도 당연히 있었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도와준다고 할 때 무조건 고마워하면서 시키는 편이고 왜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안 하거나 내가 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남편도 배울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해주는 거에 그냥 감사하자. 그냥 제대로 못했어도 그냥 고마워 해줘야지, 뭐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줘야지 자기가 계속 하고자 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매우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따로 에피소드 필요해요. 어떤 거? 남편한테 칭찬하면서 씹히기. 근데 사실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콧방귀. 칭찬을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없거든요. 고마워라는 한마디만 해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했네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니면 그 말도 안 나오게끔 했다. 그러면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말자. 왜 이것도 닦아야지, 이것도 해야지. 왜 설거지 하면서 왜 음식물 이거 왜 안 빼? 왜 옆에 물 튀긴 거 안 닦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역효과야, 역효과? 이렇게 하고, 그냥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것도 닦아주면 좋겠네. 뭐 이렇게 한 3번에, 맞아. 3번째 때 한 번. 처음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좋은데, 알았어요. 거의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미 바다야. 최대한 저는 집안일은 자투리 시간에 하고 아까 소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자고 나면 우리도 쉰다 이런 것처럼 애 재우고 나서 뭐 해야지. 애 이렇게 하고 나서 끝마치고 뭐 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는 쉬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진짜 그렇게 하면서 좀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매우 바쁘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소라님이 도대체 이사는 가셨는데
절대 못 가실 것 같은 이사를 가신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하지만 이제 저한테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책상도 없어요. 주문해야 돼요. 막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저도 맨하탄에 살아봤지만 같은 뭐 원 베드룸, 투 베드룸을 간다고 해도 그 사이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구 쓰던 거를 쓰는 것도 다시 쓰는 것도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간들을 어떤 팁으로 보내고 계신지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그런 팁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죠. 리플렉션 할 게 많죠. 이걸 했었어야 했다. 하지 말았었어야 됐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근데 저희는 이제 문제였던 게 이제 이사 준비를 너무 뒤늦게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애기랑 이사하는 걸 너무 만만하게 봤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짐 쌀 때 정말 박스에 그냥 되는 대로 다 넣어왔어요. 일단 작게 표기해가지고서 뭐 키친, 베드룸 이 정도만 표기를 하고 정말 그냥 되는 대로 박스에 다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뉴저지의 집보다 지금 이사한 집이 사이즈가 작아요. 특히나 그 클로젯 수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언패킹을 할 때 이제 그 큰 문제에 다다른 거죠. 이것들을 박스를 열어봤더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챙겨왔는데 어디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됐던 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해서 킵해야 되는 거. 당장 쓸 데는 없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가 킵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졸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 되게 소중했던 메달이라든가 뭐 카드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 써줬던 카드들 이런 짜잘한 것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즌별로 필요한데 항상 쓰진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왜냐면 걔네는 정말 손에 이제 닿기 어려운 곳에 이제 깊숙이 넣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이제 생활에 쓰는 것들을 이제 손 닿기 쉬운 곳에 넣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시작했고 제일 힘들었던 건 말 그대로 이제 뭘 버려야 하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지가 부족해가지고서 당장 아니면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는 왜 집들이 다 그렇게 좁다 보니까 가끔 이제 스토리지를 따로 렌트를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스토리지 사용을 자주 안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스토리지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이제 예를 들면 한 10박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내면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인업까지 갔다가 둘 다 아차 했던 거죠. 잠깐만 이제 뭐를 스토리지 넣으면 좋을까 얘기하다가 봤더니 아니 이런 짜잘한 20불, 30불짜리 캠핑 기구 지구본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본을 왜 가지고 있었으며 아무튼 그 지구본 이런 거 그리고 농구공 이런 것들 가격으로 치면 뭐 2, 30불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스토리지에 담겠다고 매달 한 달 100불짜리 스토리지를 할 것인가 해야 하나 하는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리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자 아니면 도네이션 하자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지구본도 버리고 원래 잘 버리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라님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잘 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물건들을 되게 깊이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말인즉슨 이렇게 의미를 뒀으면은 정리도 잘했겠죠.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구겨서 넣고 뭐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2년 전에 싸고 한 번도 안 열어본 박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박스들을 여태까지 이사 다니면서 계속 들고 다닌 거죠. 네. 그랬다가 이번엔 정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박스들을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십수년 전에 이제 대학원 때 페이퍼도 나오고, 그죠? 그때 썼던 USB 스틱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저널들, 그런 것들은 킵하기로 했는데, 이제, 학교 때 썼던 노트들, 이런 것들. 지금 보면 귀엽고 소중하지만,
아이한테 스토리지 한 달에 100불을 주고 킵할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 아닌 거죠. 그래서 버리기로 했고 마음을 정리를 했고 뭐 남편 같은 경우도 막 20년 전에 이제 유학 오면서 엄마가 사주셨던 스웨터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 성향이시니까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애착이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의미를 두면 정리를 잘할 거라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는데 많아지다 보니 정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에 올 때 저희도 콘도에 살다가 왔는데 저도 소라님처럼 어떻게 금방 정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버릴 거는 미리 버리고 내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래는 이제 이사하면서 그런 거 다 정리까지 이제 이사간 집에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근데 비싸기도 했고 내가 내 물건인데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버리지를 못하고 이사하는 날 아침에까지 다 못 사서 그 아저씨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박스에 완전히 뭉텅이씩 그냥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절하게 그래 이제부터는 미니멀 라이프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차례 그때 좀 많이 버리기는 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벌써 이 집에서 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짐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때 좀 덜 사야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있는 것도 정리하면서 그거에 더해서 더 이상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한창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인구들이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무렵에 제가 파타고니아의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런 책들도 보고 그 책에서도 원웨어라고 하면서 사지 말고 그냥 옷을 하나 샀으면 망가지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입어야지 그게 가장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리사이클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를 사고 그 하나의 사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 제가 옷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사는 것 같아요. 살 때도 되게 신중한 편이었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때 무렵 이후에 더더군다나 재택근무가 이제 모든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옷도 그렇게 필요 없었고 고마운 점은 제가 또 이제 그렇게 살이 찌거나 이렇게 체형이 많이 변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옛날에 사놓고 입지 않은 옷들이 참 많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또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제 소비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어떠셨어요? 그 코비드 팬데믹 때?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비드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옷 입는 것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말 회사 사람들 옷 입는 것만 봐도 예전 같았으면 힐도 신고 이렇게 되게 포멀한 정장 셔츠에 치마 이렇게 입었다면 그때 재택근무가 정말 갑자기 1, 2년 하다 보니까 옷 스타일도 사람들 훨씬 더 편하게 입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은 정리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게 그때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에 일 시작했던 것들 하면서 이제는 임신하면서 옷이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장 가득히. 근데 이번에 정말로 큰맘 먹고 다 의료 수거함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마을마다 있으니까 의료 수거함 이런 데 잔뜩 갖다 놓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정말 입는 옷 몇 가지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나의 수도
아크라라는 곳에 그 풍경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한 번도 이제 옷 수거함에 입었던 옷을 넣으면서 당연히 이 옷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잘 입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여진 옷들이 이 가나의 수도 아크라 그 지역에 대한 영상이었으니까 모여서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해변에 약 한 20m 높이의 옷과 섬유로 쌓여진 쓰레기 산이 있고 그 위에 소들이 다니면서 그 옷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뭐 월드컵 이렇게 한국말로 써있는 그 티셔츠들도 보이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나는 단순히 사서 입고 그거를 뭐 도네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꼭 입어야 되는 옷을 하나 사서 오래 입는 게 왜 그 말이 중요하구나를 더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커가니까 사실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입었던 거를 다른 이제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물려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준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게 받아서 입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소라님도 이제 아이가 한참 옷이나 장난감, 뭐 하다못해 유모차 이런 기구들도 그렇고 많이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물려받거나 뭐 이렇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었던 게, 친한 친구 중에, 저희 딸이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정말로 이제 잘 센스 있게, 많이 물려준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굳이 막 열심히 찾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해주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옷을 산 게 손꼽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또 아기 낳으면은 옷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받아 써가지고서 또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잘 썼고 그래서 아기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아기를 꼭 가지려고 뭐 계획 중인 친구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다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건 진짜 되게 좋았어요. 정말 애기 옷들은 너무 짧게 쓰고, 너무 금방 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못 버리는 것 중에 몇 가지는 그런 또 자주 입은 옷들인 거예요. 너무 작고 귀엽잖아요. 지금 아기가 2살인데 이미 막 완전 태어났을 때 애기 옷 보면 너무 작고 소중하고 그래서 또 간직하고 싶고 막. 그런 건 간직해도 괜찮죠. 뭐 베네저고리 저도 아직 있긴 어,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정말 배저리 하나만 두고 남겨야 되는데, 막 더 이제 이것도 이뻤고 저것도 귀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그래서, 둘째를 낳으시니. 아유, 정말. 그건 또 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맞아. 근데, 정말 과감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너무너무 남기고. 근데 쉽진 않았어요. 근데 현명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아이가 큰딸이었는데 딸아이였고 집안의 첫 손녀고 이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많이 선물 받기도 했고 저희도 막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막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 예쁜 옷들이 정말 아이들이 쑥쑥 크면서 단 몇 개월도 안 돼서 이제 못 입는다 이걸 알게 되면서 둘째 때는 진짜 안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는 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나가 입었던 핑크색 옷들 그리고 막 블랭킷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저는 거리낌 없이 입혔는데 남편이 너무 그게 안 됐는지 자기가 몰래 파란색으로 사오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네요. 근데 이제 저는 아니 성별을 뭐 색으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하면서 열심히 입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억을 잘 못하니까 다행히. 그러니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데 좀 더 깨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왜 미국에서 Buy Nothing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줄 수 있는 것들 리스팅하고 또 가져와서 쓰고 또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던 친구들이어가지고서 뭐 기저귀 같은 것도 가끔씩 그렇게 뜨면 막 가서 받아오고 장난감도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되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이제 덕분에 많이 썼죠. 그래서 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한데 나도 그렇게 잘 받아서 썼으니까 이제 나누는 것도 좀 더 쉬워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요령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리를 도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곤도마리의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곧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제 9월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또 많이 커서 정리할 옷들이나 물건들도 많이 있고, 안 그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정리를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설렘 정리법이라고 해가지고 물건 이렇게 만졌을 때 설레지가 않으면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니 과감하게 버려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문구가 되게 재미있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쉽게 버릴 수가 있었고, 막 눈 감고 진짜 이거 생각하면서 한 번씩 무슨 기를 느끼듯이 그렇게 하면서 버렸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책 내용은 되게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판으로는 아마 설렘이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스파클링 조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남편이랑도 장난 반 진담 반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쌓여있는 신발, 티셔츠, 특히나 뭐 대학원 때 셔츠, 뭐 회사에서 받았던 뭐 그런 기념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들고 does it sparkle joy? 진짜 그 문구를 장난반 치면서 결정하는데 또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곤도마리가 추천했던 정리의 순서가 있었거든요. 우선 제일 처음에 가장 손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의류, 그 다음이 책, 그 다음 서류, 소품, 그 다음 마지막이 추억의 물건. 그러니까 추억의 물건은 진짜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뒀던 것 같고, 그 의류나 책이나 서류 같은 것들 정리하면서 정말 저는 그 계산서 뭐 이런 것까지도 서류함에 굉장히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다 사진으로 찍어서 정말 이제 파일로 보관을 그때 많이 했었고, 의류 같은 것들도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막 고민하면서 버렸던 것 지금 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생각해서 설렘이 없었던 거는 실제로 몇 년 지나서도 안 입는 거는 분명하다.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또 이렇게 소라님하고 얘기하면서 정리를 또 효과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고 나면 우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혹시 보미님은 책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큰 북케이스가 있어요. 책장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 책으로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것들을 빼거나 없애거나 줄이고 아기 책으로 채워야 할 것 같은 맞아.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이 책장을 사야 되는데 저 책상이 있는데 굳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책 정리하는 무슨 팁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저는 한국에는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책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된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책 사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샀어요. 열심히 샀는데 근데 코비드 그 팬데믹 때 환경 오염이나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찾아보니 사실 이 책도 종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책을 만들 때 나무가 정말 많이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자책을 제가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전자책도 어쨌든 간에 전기를 쓰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저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다른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자책을 보는 이후로는 책을 사는 일이 진짜 많이 없고 내가 전자책을 읽고 나서 아, 진짜 이거는 다시 보고 싶다. 종이로 보고 싶다. 줄치며 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눈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서 못 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습관의 힘이 무섭다고 또 전자책을 로 요즘에 나오는 경우에는 다 오디오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아이 이제 학원을 갈 때도 여기 1시간 정도 애매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오디오북을 들으니까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 편리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웬만해서는 책이 나오면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에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 예스24로도 전자책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그걸로 보려고 하고 가격도 싸고 어쨌든 그리고 감사한 건 여기 뉴저지 도서관에 한국어 섹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책 빌려다가 오고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는 아이 책들을 훨씬 더 많이 사본 것 같아요. 제 책보다는. 최대한 저의 책은 그냥 더 이상 안 사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있는 책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잘 보는, 자주 보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놓는 편이고요. 작가별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 곤도마리에서는 책도 정리를 무조건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쉽지 않고 공감이 좀 안 되긴 했어요. 책이 소유해야지 가질 수 있는 그 쾌감과 행복감이 또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막 그걸 버리지는 못하겠고 공간이 정 부족하다면 진짜 많이 잘 안 보거나 그런 책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저장고에 넣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 최대한 잘 이용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점점 이제 다 요즘 워낙 이북 리더 많이 쓰니까 쓰는데 네, 예전 책들을 보면 버리기도 마음 아프고 맞아요. 그냥 꽂혀 있으니까 또 보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도서관 되게 유명하잖아요. 멋있기도 하고 거기서 한국어 북클럽도 되게 활발하고 책 같은 것들 서로 기증하고 나누고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기회에 진짜 좀 처분해야 될 책이 있다. 그래도 몇 권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용해서 도네이션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에는 줄여나가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하려면.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로. 선택 여지가 없어서 정말 줄여나가야 하긴 해요. 네. 우리 모두 미니멀리즘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우기의 미학을 펼쳐 보이도록 노력합시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당장 1주 전, 2주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버려놓고 또 다시 슬금슬금 뭐 아마존 프라임 해가지고서 뜨는 거 보면서 막 주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안 돼. 네, 바뀌어야겠어요.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그래도 이제 옷 안 사는 해, 이렇게 정해가지고서 큰맘 먹고 그런 노력도 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하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준비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의식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니면 요즘 보는 것도 많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 소비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쉽기도 하고 진짜 미국도 뭐 아마존 프라임 생기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오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소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를 굳게 갖고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 되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막 음식 배달해서 먹으면 이런 플라스틱 어떡하나 막 엄청 죄의식 갖고 이러기도 했는데 바쁘다 보면은 막 이런 거 시켜 먹고 하면 또 어느 순간 그런 게 와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매 순간 생각을 해야 됐구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재활용하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구를 좀 바꿔볼까 했는데 그냥 있는 것들 닦아서 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소파가 갑자기 너무 사이즈가 맞지도 않고 너무 이제 낡은 거예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소파를 바꿔야겠다 한참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번에 그 커버를 바꾸는 거 그런 걸로 한번 대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버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찰떡같이 맞는 걸 주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였어요. 진짜 이번 주말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커버가 너무 잘 맞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바꿔도 기분이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작 했었어야 하는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살던 사람이 책상을 두고 왔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버리고 당연히 뭐 새 걸 사야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때가 때인지라 그냥 있던 거 써.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한 8, 9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무렵에 또 바꾸게끔 돼요. 왜냐면은 소파 같은 데에도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패브릭으로 된 소파였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소파였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 한창 막 파티 트레이닝 하고 막 그러다가 TV 보다가 막 거기 빠져있다가 딱 나오면 거기 막 오줌 싼 흔적이 막 있고 바로 지운다고 해도 거기만 색이 변하고 진짜 이래요. 너무 큰 그 정보인데요. 모르고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직 저희 파티 트레이닝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올해 해야겠다 막 이랬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고선 아무리 좋고 그런 가구가 있어도 아이가 어렸을 땐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식탁 같은 것도 막 아는 집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정말 멋지고 비싼 걸 샀어요. 근데 거기 모서리에 애가 이마를 찧어가지고 꿰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스펀지 같은 걸 붙였더니 나중에 뛰면서 거기가 더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가급적 가구도 많이 없는 게 좋고 그런 보이는 디자인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아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저희 아이도 여기 눈썹 위에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구나 아니면 정말 갖고 싶은 가구가 있다면 아이가 한 8, 9살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옥 같은 싶네요. 말씀이에요. 맞아요. 저희의 이제 소비욕을 잠재우는 어쨌거나 이거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네. 이제 정리하시려면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계속 하실 것 같고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이사를 가면 버려야 될 가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그거를 갖다 주는 큰 이제 그런 처리장이 있긴 있거든요. 뉴욕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도에서 큰 가구들을 버려야 할 경우에 먼저 거기 콘도 사무실에 알려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요번에 와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 일렉트로닉 리사이클 아이템스 그래서 왜 특히나 요즘은 사실은 디지털 코드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USB 뭐 키보드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리사이클하는 그것도 따로 있어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따로 하고 뭐 이제 옷 같은 거 수거함도 따로 있어서 쓰고 그래서 요즘 뉴욕이 확실히 약간 리사이클하는 게 좀 더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뉴저지에서 이제 집 정리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따로 뭐 빌딩에서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빌딩에서는 좀 더 스트릭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번거로운 것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 분리를 해서 버려야 하니까. 근데 기분상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그 빌딩 앞이나 뭐 이런 데다가 놔두면 그거를 따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딩에서 매니지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음. 그거는 좀 편리한 게 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정말로. 아니면 저희도 되게 헤맸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뉴욕 이 길거리에 그 큰 침대라든지 이런 거를 덩굴 안에 둘 순 없으니까. 그리고 침대 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비닐 랩으로 싸서 버려야 한다 뭐 그런 룰도 있어요. 왜냐면은 몇 년 전부터 왜 베드버그 이슈가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또 인스트럭션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뭐 맨하탄 가서 굉장히 더욱 편리한 것들도 많네요. 앞으로 좋은 점들을 간간히 알려주시길 바래요. 소라님도 이사도 가셨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안일 같은 것들 그런 걸 서로 어떻게 하고 있나 약간 서로 정보 공유차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저희도 뭐 향후 뭐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사 준비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소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꾸며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얘기 하기로 했죠? 예,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여름이 되기도 하고 몸이 처지기도 했고 사실은 초복도 얼마 전에 지나가지 않았나요? 아, 초복 지나갔어요? 어찐지도 몰랐어요.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삼계탕을 먹어야겠네. 저희 먹었어요. 아, 삼계탕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굳이도 찾아서 삼계탕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거 챙겨 먹어야 될 나이에요, 우리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했을 때 이제 웰니스 건강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좋아요. 어떻게 이제 미타임을 가지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하니까 어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관리가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도 나이 들수록 가장 관심의 그 중요도가 커지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웰니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소라님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저도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해왔는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조금씩 포스팅도 올리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할 때도 말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또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미타임톡스로 DM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지메일 metimetalks@gmail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들의 자신만의 진짜 시간 만들기 It's me time. 저는 소란 저는 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간에 만나요.